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 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최고치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우지가 3만 포인트를 달성하는 초강세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략 세우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내 상황은 우리가 그래도 대략 좀 알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걸 이해는 하는데 미국도 이렇게 강하게 3만을 어제 뚫었습니다. 상승 배경과 함께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권 이양을 하겠다는 이제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좀 정치적인 불확실을 좀 낮춘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대부분 90% 이상 또 잘 나오는 약품 같은 경우에는 95%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컴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앨런 전 연준 의장이 이제 차기 행정부의 어떤 재무장관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사실은 증시 상승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거 뭐 증시나 환율 이런 금융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대선 전후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사실 1990년도 이후 이제 정권이 바뀐 사례는 크게 3번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놓고 봤을 때 특히 이제 정권이 바뀐 경우에는 직후에 이제 증시는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패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다우가 3만 고지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조들은 뭐 계속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언택트보다는 이제 컨택트 관련된 산업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경제 산업 비중이 높은 S&P 500이나 다우 지수가 기존과 달리 나스닥보다는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나타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도 이제 내년에 신정부 출범이 이제 1년 차니까요. 기대감과 함께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전통주로의 그 중심의 흐름 그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까지 지금 당선인의 취임까지의 기간 동안에 경기 부양책이 지금 지지부진하는데 처리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늦어지면서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지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사실 바이든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되면 증시 측면에서 좀 불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오래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국면이 그 코로나19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새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데는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경제 재건을 위해서라도 친시장적 정책을 꺼내들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 중점 과제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통화 정책은 좀 제한되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이 코로나19 긴급 예산 편성이나 5차 경기 부양책 추진과 같은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펴실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측면은 없다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 앨런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내정하는 것 자체는 사실 팬데믹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거를 내부친 하나의 시그널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앨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옹호하는 그 케인지안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 인물이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 앨런 전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맡을 이제 과제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대량 실업 위기를 해소하는 부분들, 또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에 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첫 번째 과제로 좀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좀 속도를 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뭐 정치력을 발휘할 거겠죠. 공화당하고의 협상. 1월에 조지아의 상원 두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확인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재정 확대 쪽으로 이제 간다는 말씀이시고요.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미국은 워낙 소비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요즘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면 뭐 제조업이나 소비나 좀 미국도 이제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소비 지표 흐름이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지금 현재 소비 관련된 지표들은 10월 이후부터 좀 점차 좀 둔화되는 모습이라서 사실 연말 쇼핑 시즌을 염두에 놓고 본다고 하면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은 좀 줄어드는 게 지난번에 이제 돈을 풀어줬던 것이 거의 다 이제 고갈되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좀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이 연말 쇼핑 시즌이 한 달 정도 이르게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과거보다는 소비 수요가 좀 분산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5차 경기부양책이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유통업체들이 가감하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비 성장세가 좀 전년보다는 이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이제 선물조사를 보면 그 미국인의 40%가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지출을 좀 줄이겠다고 그렇게 응답한 부분들이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증가율을 이 경제랑 소비 신뢰 지표를 놓고 이제 추측을 해보면 보수적으로 보면 0에서 2% 정도 성장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좀 좋게 본다고 해도 기껏해야 3% 이내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미소매협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예측치 같은 거를 발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데 분명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온라인을 통한 소매 판매는 전년보다 대략적으로 18% 정도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전체 소매 판매에서는 15% 정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이 온라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년보다 좀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이 기업체를 좀 찾는다고 하면 이 온라인 비중이 높은 소매 판매 관련된 기업들을 위주로 좀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소비 시즌은 뭐 이맘때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연말에 성탄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딴 때보다 소비 지금 시즌이 좀 빨리 왔다고 하시는 의미는 네네. 뭐죠? 아무래도 이제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실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이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아마존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이 꺼내든 마케팅이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빨리 하는군요. 예, 실제적으로 네. 이제 그 한 달 정도 이르긴 했지만 소비가 좀 살아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전체 이제 결과치를 통계를 내봐야 하긴 하겠지만 전년보다는 좀 이축될 여지는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중국도 뭐 경기 상황이 유일하게 올해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위안화 강세이고 주식시장 흐름도 주목은 최근 잘 안 해서 그렇지 중국도 강한 상황입니다. 중국 상황이나 이제 중국 경제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제 보통 증권사에서 연말되면 내년도 경제 전망을 좀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이제 내년도 신흥국에서는 좀 유망한 국가로 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의 강력한 이제 통제 정책이 좀 먹혀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G20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1.9% 플러스 성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성장률 자체가 지금 예상치로는 8.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 부양 정책을 인프라 투자를 중점을 두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GDP의 4.2%에 해당되는 4조 2천억 위안 정도 되는 규모 가운데 이 4%가 인프라 투자를 집중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경제 선착의 어떤 두 축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는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선물 판매를 놓고 본다고 하면 5.9% 정도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나 뭐 수출 다른 지표보다는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11월 들어서 이 소비 회복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꺼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차 하향, 뭐 2구 한신을 부활시켜서 자동차나 가전제품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들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그리고 소비 두 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를 강하게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 정상화 속도가 앞으로 좀 빨라질 거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트럼프 이후에 이제 바이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좀 안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데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연말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좀 일부에서 있고요. 이제 10월 우리가 11월 말입니다. 다음 주면 12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글로벌 변수나 지표들 핵심적인 거 어떤 거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까요? 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민주당 블루웨이브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원, 민주당 48석, 공화당이 50석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블루웨이브가 무산됐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우세한 부분들이 있지만 강권은 내년 1월 그 조지아주에 두석을 놓고 결선 투표가 향방을 결정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변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만약 조지아주 두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갈 경우에는 50대 50석이 되기 때문에 가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원 의장을 지금 현재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겸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면 사실 바이든 정책 실행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블루웨이브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거도 아닌데 남은 상원 선거까지 우리가 신경을 네. 써야 됩니다. 조지아라는 지역에서 네. 이번에 바이든이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기세로 갈까 아니면 또 견제 심리가 있을까 봐야 되는 거고 내년 1월입니다. 그거는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쨌든 간에 쭉 말씀하신 위원님 기조는 비중 확대 그리고 경기 관련주 이렇게 실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 가까이 보면 가치주이긴 하는데 네. 멀리 보면 사실 성장주 투자가 유효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 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가치주 투자는 그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성장주 가치주를 60대 40 비중으로 가지고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가치주는 지금 현재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유통 뭐 호텔, 레저 이런 것들이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섹터 내에서도 온라인 비중이 높은 업체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은행주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스타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비대면이나 어떤 언택트 중심의 성장주가 좀 부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바이든 정책 수혜가 가능한 친환경 그리고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성장주의 스타일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탄소나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통신 그리고 이제 병원과 관련된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내년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좀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성장주, 가치주냐 이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좀 어려운데 네. 가치주 안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그 중심들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변수하고요 전략 세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